두 번째로 묵은 호텔은 자스민 호텔. 한국인들이 많이 묵는 듯 우리가 갔을 때도 한국인 손님들이 많았다. 운이 좋아서 방을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룸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 듯. 방은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았는데 매일 저렴한 곳만 찾다가 만원, 2만원 더 주니까 퀄리티가 분명하게 상향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이곳의 장점은 룸서비스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면서도 가격이 괜찮다는 것. 물론 밖에 나가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것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지만 호텔에서 시켜 먹는데 200바트 되면 시켜 먹을 만했다. 거기다 웰컴 선물로 과자도 줬는데 기대 없이 뜯어 먹었는데 달달한 게 자꾸 들어가서 두 봉지 모두 야무지게 먹고 왔다. 과자의 맛은 두리안과 코코넛으로 두 가지. 코코넛은 익숙한 달달한 맛인데 두리안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약간의 구린 냄새가 나긴 했지만 크게 거부감은 없었고 또 식감도 좋아서 이 맛이 나는 과자를 선물용으로 사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기 전 호텔 내부를 좀 더 구경해 보았다. 중간층에는 풀장과 헬스장, 사우나도 있었는데 구경만 하고 모두 이용은 하지 않았다. 풀장을 이용하기에는 수영복이 없었고 헬스장을 이용하기에는 내 체력이 없었다. 1층에는 식당이 크게 있는데 아침 조식을 여기서 먹으니 참고 호텔에서 큰 길까지는 툭툭이가 데려다 주는데 전화로 부르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걷기 힘들 때 이용하면 편하다. 무튼 호텔 설명은 여기까지 가볍게 마친다. 누군가 자스민 호텔을 가기 전에 찾아볼까봐 남겨보았는데 내돈내산이라서 정보가 좀 미흡할지라도 양해해 주시길. 누군가 나에게 호텔을 지원 서포트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남겨보겠나이다. 다음 일정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방콕에 오래 머무르거나 여러 번 와봤는데 길거리를 구경하고 싶지만 걷기 힘들다면 버스를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에어컨 버스가 아주 조금 더 비싼데 에어컨 아닌 버스를 타면 습식 사우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이콘 시암에 내려서 로터스 마트부터 들어가 봤다. 아이콘 시암은 두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행자들이 자주 가는 메인 건물 말고 그 뒤쪽 지하로 내려가면 로터스 마트가 있다. 여긴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지 가격이 저렴한 편이니 기념품을 사거나 호텔에 들고 가서 먹을 망고를 사기에도 괜찮다. 신기한 것은 달달한 망고를 추천받았더니 초록색 망고를 추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머릿속에는 초록색 과일은 시큼한 이미지인데 이 망고 신기하게 달았다. 심지어 초록색이었는데 며칠 두면 노란색으로 변하니 그렇게 두고 먹어도 된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네. 우리는 호텔에서 먹을 망고 몇 개와 당장 먹을 과일과 음료수를 사들고 매장 어딘가에 앉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예전에는 꼭 예쁜 카페를 찾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다. 매장 한켠에는 직원분들과 현지인분들이 이용하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고 가시기에 우리도 따라서 이용했던 게 지난 여행인데 이번에도 그러한 듯 보여 이번에도 먹고 가기로 했다. 내가 산 녹차 밀크티는 어딘가 고급짐이 느껴졌는데 맛은 고급 향수적인 향이 느껴져서 살짝 당황스러웠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화장품 느낌. 과일은 수박과 포멜로로 골랐다. 포멜로가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달달해서 놀랐다. 수박과 포멜로, 밀크티로 수분을 가득 충전하고 나니 몸에 에너지가 돌았는데 내 방광도 같이 돌아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을 다니느라 살짝 귀찮아졌다. 그렇게 향한 곳은 애플 매장. 이상하게 애플은 한국에도 있는데 쇼핑몰에서 보이면 들어가게 된다. 나라마다 인테리어를 잘해두기도 했는데 특히 아이콘 시암의 애플 매장은 경치도 좋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야외 공간이 펼쳐지고 그 끝으로는 짜오프라야 강이 보인다. 한층 더 올라가면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경치도 좋으니 참고. 낮에는 너무 흙탕물이라서 해가 질 때쯤 보는 것이 좋으니 이것도 참고. 여기서 가장 큰 고민. 바로 오늘 저녁 뭐 먹지? 방콕의 인기 맛집인 팁사마이도 입점해 있지만 어쩐지 땡기지 않아서 패스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증샷 명소인 떨어지는 폭포도 한번 지나가 주었다. 밑에서 찍는 것보다 스타벅스 층에서 찍는 것이 더 사진이 잘 나오니 참고. 이때쯤 우리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이가 드니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많은 쇼핑몰에만 들어가면 영혼이 빨려나가는 것처럼 급격하게 힘들어진다. 하지만 방콕의 물가에 적응해서 고급 쇼핑몰에서 정가 주고 사 먹기는 아까운 것이 인지상정. 그러나 할인 들어간 건 또 땡기지 않는 상황. 우리는 고민을 거듭하며 좀 방황해보기로 했다. 온 김에 한층 더 올라가서 짜오프라야 강을 구경해보았다. 한층 올라왔더니 좀 더 멋져진 느낌. 아니 해가 져서 조명이 들어와서 그런 듯 싶다. 아이콘 시암의 명물인 스타벅스도 가봤는데 여기서 스벅 굿즈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구경해보았다. 귀여운 컵도 텀블러도 많았지만 모으는 타입은 아니라서 구경만 했다. 점점 정신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
하지만 서울쥐도 나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매번 밥을 사 먹는 것도 일이다. 여행을 왔으니 의미 있거나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싶은데 현지식이 땡기지 않는다. 밑으로 내려가면 수상시장을 컨셉으로 한 쑥시암이 펼쳐진다. 짜뚜짝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좀 더 비싸게 디스플레이되어 판매 중이고 한쪽에서는 야시장이 열리듯 음식을 늘어놓고 장사 중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다 일본 돈가스 식당으로 갔다. 인생이란 이렇듯 대충 살면 된다. 가격은 한국에 비하면 그냥 그랬는데 현지식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비싼 것이라서 어쩐지 엄청 비싼 가게에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인간이다.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소스가 놓여 있었고 얼음이 들어간 녹차 같은 것이 기본으로 나왔는데 밥과 양배추 샐러드도 무료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엄청 가성비 밥집처럼 느껴졌다. 잠시 기다리니 음식이 한 상 나왔다. 우리는 기본 돈가스 세트로 시켰는데 냄비밥이 나왔고 두툼한 돈가스 옆으로 양배추 샐러드가 듬뿍 담겨 나왔다. 한국에서도 돈가스 잘하는 가게의 맛이 났다. 물론 인생 최고 돈가스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육즙 가득한 고기를 씹으니 감동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된장국과 반찬도 몇 가지 나왔는데 입에 안 맞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서 흡입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돈가스 소스도 듬뿍 뿌려보았다. 여기에 김치까지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일식집이니 어쩔 수 없다. 그나저나 일본 사람들은 단무지를 잘 먹지 않는 것일까? 왜 단무지는 없는 것일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얼마 만에 따끈하고 찰진 흰 쌀밥을 먹는지 모르겠다. 옛날 사람들 소원이 흰 쌀밥 먹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밥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추가하는 건 무리였다. 내가 푸드파이터였으면 추가했을 것 같아 아쉽다. 돈가스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딱 돈가스 맛. 소스도 익숙해서 더 맛있었다. 된장국은 짭짤한 게 간을 맞춰주었고 여기 밥까지 먹으니 갓뼈. 서울쥐는 양배추 샐러드를 다 비워냈는데 그러니 직원분이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리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음식 아까운 줄 아는 쥐쥐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식사를 마무리했고 그렇게 우리의 별것 아닌 방콕에서의 하루가 또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숙소로 돌아와서 초록 망고를 시식해보았다. 분명 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달달해서 놀란 날을 보라. 우리는 이렇게 놀란 채로 다음 날을 맞이했다. 다음 날은 즐거운 조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스민 호텔에서 가장 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식이다. 종류도 다양했고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나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어째서 호텔 조식은 금방 배가 꺼지는 걸까? 이날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은 브런치로 정했다. 여기가 지난번에 리뷰로 남겼던 브로콜리 레볼루션이다. 시킨 것은 아사이볼과 버섯볶음밥. 이곳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곳이다.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고기 맛을 대신 내는 버섯이나 부침개처럼 부쳐낸 계란 후라이 등이 귀여워서 한번 와볼만 하다. 맛은 괜찮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통로역 근처를 구경 다녔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 다니며 먹을 시간. 외관이 신기한 건물이 보이니 우선 들어가 보자. 안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카페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방콕의 엄청난 부자가 지은 곳인 듯. 카페에서 한잔 하려다가 특별히 땡기지는 않아서 밖으로 나왔다. 요즘 느끼는 것인데 예전에는 태국 느낌이 나는 곳들이 많아서 카페 투어가 재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괜찮은 카페 같아져서 혹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편의점에 들어가 보자. 방콕 여행의 묘미, 방콕 여행의 감초, 세븐일레븐. 조식을 먹고 브런치를 먹고 그래도 위장이 고픈지 우리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사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우거우거 먹어버렸다. 양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하는데 이 동네 어쩐지 분위기가 좀 가셨다.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지 예전에 바글바글한 핫플레이스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러다 바글바글한 곳을 만나면 그냥 들어가 본다. 여긴 신상으로 생긴 카페이자 레스토랑, 펍인 것 같은데 실내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써 있었지만 모두가 사진을 찍고 있고 직원분께 여쭤봐도 촬영해도 된다고 했다. 분위기가 매우 좋았는데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대신 그만큼 맛이 괜찮았다. 나는 차이티는 차트라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밍밍한 느낌. 대신 가격도 베이다. 생각보다 통로 구경은 흥미롭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돈키호테나 들려서 간식거리를 샀는데 일본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에 혹하는 서울쥐를 보니 언제 일본이나 한번 가야 하나 싶다. 걷다가 먹다가 다시 걷다 보니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 이쯤 되면 가져야 하는 터미널 21. 우리는 뷔페를 즐기듯 여러 음식을 사서 저녁밥을 해치우고는 위장이 늘어난 채로 잠에 빠져들었다. 또 먹으러 가고 싶다. 방콕.